수능 완성 115쪽 6번 문제입니다. 이선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0, 1, 2, 3이고 확률들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때 vx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x가 따르는 확률 분포를 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 0, 1, 2, 3이라고 했죠. 그래서 0, 1, 2, 3 이렇게 두고 아마 이들을 다 합한다면 1이 될 거예요. 각각의 값을 취할 확률을 합한다면요. 그리고 관계식을 천천히 보는데 n이 1, 2, 3일 때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려고 해요. n이 1일 때 이 식은 x가 1일 확률이 1 곱하기 px는 0 이것과 같다거든요. 그래서 요 값을 p라고 이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p고 요것도 p가 되겠네요. 다음 n에 2를 대입해서 살펴보면 x가 2일 확률이 x가 1일 확률의 2배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2p라는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3을 대입하게 되면 x가 3일 확률이 2일 확률의 3배이다. 그래서 몇 p? 그렇죠. 6p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4개 확률 값이 합했을 때 1이라는 점 이걸로부터 몇 p가 10p가 1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p는 10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요. x의 분산이에요. 사실 분산의 정의로 여러분이 처음 배운 것은 기대값인데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 분산이었거든요. 근데 편차 제곱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평균을 구해야 하겠죠. 또 이게 아니더라도 x제곱의 기대값에서 x기대값의 제곱을 뺀 거 요거를 쓴다 하더라도 평균 EX를 구해야 해요. 그래서 우선 EX를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는요. 그렇죠. 요 x값과 그 값을 취할 확률을 곱해서 더해 나가면 되잖아요. 0p, 1p, 1p, 그 다음에 4p, 18p의 합입니다. 그러면 23p로서 현재 p가 10분의 1이므로 10분의 23이라는 기대값을 얻습니다. 근데 이 평균을 가지고 분산을 이 방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분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x제곱을 계산해야 할 거고 이제 이 x제곱의 값에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p 그리고 1p 다음은 4 곱하기 2p 8p 9 곱하기 6p 54p 그러면 몇 p죠? 네, 63p가 되겠습니다. 63p요. 10분의 63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2x제곱인 10분의 63에서 2x의 제곱 100분의 23제곱을 빼면 되겠죠. 23의 제곱 계산해 보겠습니다. 23 곱하기 23 23 곱하기 23 69 46 아이고 529죠. 529 요거를 빼주는 거고 100분의 630에서 100분의 529를 빼요. 얼마인가요? 100분의 네, 101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어요. 다음 116쪽 9번 문제입니다. 모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합니다. 그 수의 각 자리 숫자 중에 5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수가 595라면 5가 2번 쓰였기 때문에 x는 2가 되는 거죠. x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부터 일단 살펴봅시다. 세 자리 자연수 안에서 5가 사용된 게 몇 개인지 보고 있기 때문에 x는 최소 0부터 최대 3까지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을 취할 확률을 합해본다면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요 확률 값을 모두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세 자리 자연수가 총 몇 개인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세 자리 자연수로 가장 작은 거 100부터 가장 큰 거 999까지입니다. 몇 개인가요? 그죠? 900개입니다.
이 900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요. 900분의 몇이 될 거고 x가 0일 확률을 계산을 하려면 숫자 5가 하나도 쓰이지 않은 세 자리 자연수를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각 자리에 쓸 수 있는 수는 0, 1, 2, 3, 4, 5, 6, 7, 8, 9 총 10개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최고 자리 숫자는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겠죠? 5를 쓰지 않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경우의 수 세보려고요. 그러면 첫째 자리, 여기에 올 수 있는 수 0과 5를 제외하고 8개의 수 가능합니다. 다음, 둘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이제는 0은 사용될 수 있고 5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9개의 숫자가 올 수 있고 세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 9개 숫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가지인가요? 81 곱하기 9, 아니 81 곱하기 8, 648개, 648 이렇게 분자에 올려주면 되겠죠? 그럼 x가 1일 확률 900분의 5를 한 개만 사용한 세 자리 자연수예요. 그러면 500 몇십 몇도 있겠고 몇백 50 몇도 있겠고 몇백 몇십 5도 있을 거예요. 500 몇십 몇 요거는 어떨까요? 여기 두 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두 자리 모두 5만 아니면 어떤 숫자든 올 수 있죠. 그래서 9 곱하기 9로 81개의 수가 있고 이 형태는 어떨까요? 역시 두 자리를 채워야 하지만 아까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수에서 5뿐만 아니라 0이 추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 그리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5만 아니면 되죠. 9, 72개. 이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72개일 거예요. 그렇다면 5가 한 번만 쓰인 세 자릿수는 이들을 모두 합한 몇 개일까요? 둘 더하면 144죠. 144에 81을 더해서 225개. 225개. 다음, x가 2일 확률. 그러면 이제는 5를 두 번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죠. 550 몇, 1의 자리가 비거나 몇, 500, 빼고 500 몇십 5 혹은 몇백 몇 55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이때나 이때는요 각각 그죠? 여기 들어갈 수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9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9개, 9개. 이때는 첫째 자리이니까 또 0을 제외시켜야 해요. 그래서 8개 있겠어요. 따라서 18 더하기 8, 26개의 수가 있습니다. 900분의 26의 확률. 다음, 5를 셋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 555, 요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900분의 1. 한번 이들을 다 합쳤을 때 1이 되는지 점검을 해볼까요? 1, 26 더하면 27. 여기까지 더하면 252. 252와 648을 더하면 900. 900분의 900으로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포는 바르게 잘 구했고 지금부터 이 x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x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합니다. 요 값들에다가 각각의 값을 취할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분모 900을 공통으로 깔고 시작을 할게요. 0 곱하기 648, 1 곱하기 225, 2 곱하기 26, 3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해주면 900분의 225에 55를 더해요. 280 그러면 떼고 2로 나누고 14 여기는 45 더 이상 나눗셈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45분의 14가 우리가 구하던 확률이고 여기서 P 더하기 Q를 구해본다면 59라고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의 12번입니다. A, B, C를 포함한 5명을 임의로 일렬로 세웁니다. 근데 B와 C 2명 중에서 A와 이웃하는 사람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X와 관련된 어떤 식의 기대값, 그것이 90이 되는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식을 잘 보니까요. X에 대한 기대값을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a 곱하기 2x 더하기 a는 90 요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x가 따르는 분포를 찾고 2x를 구하는 걸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가 취할 수 있는 최소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죠? b와 c 둘 중에 a와 이웃하는 사람의 수예요. 5명을 나열해요. b와 c 모두가 이웃하지 않고도 일렬로 나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x 0부터 x가 1, 또 2까지 가능해요. b와 c 모두가 이웃할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값을 취할 확률 구해볼 거고 합계는 아마 1이 되겠죠. x가 0일 확률부터 구해나갈 수도 있고요. x가 2일 확률부터 거꾸로 구해나갈 수도 있을 텐데 이 문제에서는 x가 2일 확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름을 ABC만 주었지만 선생님 편의상 A, B, C, D, E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B와 C 중에 둘 모두가 A와 이웃해야 한다 라고 하면 이웃해야 하는 것들끼리 덩어리를 만들어서 배열을 하잖아요. A의 양옆에 B, C가 이런 덩어리를 만들고 움직여야 해요. BAC와 DE 혹은 그쵸? CAB 덩어리와 DE 이렇게 세 개체가 나열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3 팩토리얼, 요것도 3 팩토리얼 가지로 나열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6 더하기 6으로 총 1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을 안 했네요. 일단 5명을 임의로 나열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 120입니다. 그래서 구하려던 확률 x가 2일 확률은요. 120분의 12가지 12 되겠습니다. 다음 x가 1일 확률 구해보려고요. x가 1이 된다는 건 b와 c 둘 중에 한 사람만 a와 이웃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b 또는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다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a와 이웃하는 경우요. 그러면 AB로 이루어진 어떤 덩어리에다가 C, D, E 이렇게 네 개체가 배열이 되는데 이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4 팩토리얼 곱하기 2로 48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C가 이웃하는 경우 이때는 A와 C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고 B, D, E 총 4개체가 일렬로 나열이 되어 4 팩토리얼 곱하기 2로 역시 48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치면요. 96가지 경우인데 이 96가지 경우가 x는 1이 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와 이때 안에서 일단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했던 요 경우 있죠. AB 이웃하고 AC 이웃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들을 한 번 빼주어야 B 또는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리고 B 또는 C가 이웃하는 거랑 X가 1인 거랑 또 다른 상황이에요. B만 이웃하거나 C만 이웃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B만 이웃하고 C만 이웃하고 B, C 모두 이웃하고 요 세 가지를 볼 게 아니라 B만 이웃하거나 C만 이웃하는 경우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96에서 B, C 모두가 이웃하는 요 12가지. 일단 2번 세줬으니까 한 번 빼고 그리고 아예 없애버릴 거니까 또 한 번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에서 24를 빼면 72가지. 72가지 경우가 x가 1인 경우겠습니다. 아까는 x가 2인 경우였고요. 그래서 120분의 72가 구하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x가 0일 확률은 사실 1에서 여기 두 확률값을 뺨으로써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x의 기대값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 확률이 얼마인지랑 상관없이 요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1에서 요들 빼는 작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EX를 계산할게요. EX는
분모 120 깔고 가겠습니다. 1 곱하기 72, 2 곱하기 12, 24. 그래서 120분의 96이고 24로 분자분모 약분하면 5분의 4. 2x가 5분의 4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요 등식은 5분의 4a에 a를 더했을 때 90이다와 같아요. 5분의 9a가 90이 되려면 a는 90에 9분의 5배고 50이다.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118쪽에 18번입니다. 전구 2개와 스위치 1개가 있습니다. 전구 1, 전구 2라고 이름 붙여 놓을 거고요. 스위치를 누를 거예요. 모든 전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전구 1이, 전구 1개가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2번 누르면 나머지 1개의 전구도 마저 켜진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3번 누르면 모든 전구가 꺼진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주사위를 던지면서 이런 시행을 한대요. 주사위 1개 던질 때마다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K면 스위치를 K번 누른대요. 1, 2, 3, 4, 5, 6 중 주사위 눈으로 나온 횟수만큼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켜져 있는 전구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이런 시행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두 전구가 모두 켜진 결과가 나오는 횟수를 x라 하겠대요. x의 분산을 구해야 하는데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덮어놓고 뒷부분만 한번 볼게요. 주사위 던짐에 따라서 뭔가 해요. 그걸 10회를 반복을 해요. 근데 그 반복한 10회 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하겠답니다. x가 따르는 분포는 어떤 분포일까요? 그렇죠?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 분포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시행의 총 횟수가 10이고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 아직 구하지 않았지만 p라고 이름 붙여놓고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p라는 값은 뭐냐? 두 개의 전구가 모두 켜지는 사건입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두 개의 전구가 모두 켜진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두 전구가 모두 켜지기 위해서는 스위치가 2번 눌리거나 아니면 더 여러 번 눌렸는데도 요거 다음 또 요거 반복해서 이 상황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요약하면 두 전구가 모두 켜진다. 확인한 수 K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얼마다? 그죠? 나머지 2인 수당 이거 다시 말하면 주사위 눈의 수 중에서 나머지 2 되는 거 2와 5뿐이잖아요. 2 또는 5가 나온다. 이거랑 똑같아요.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2 또는 5가 나오는 확률 6분의 2로서 3분의 1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저 이항 분포에서 P값이 얼마다? 3분의 1이었다. 그러면 요걸로부터 Vx 구해볼 수 있죠. 이항 분포 N, P 그리고 1-P 9분의 20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는 29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119쪽의 21번 문제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의 범위가 0 이상 6 이하라고 합니다. 0부터 6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0 이상 3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러한 등식을 만족을 시킨대요. 근데 이거 어떤 의미죠? 많이 보았던 식이죠? 아, 이 그래프가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다. 3을 기준으로 x만큼 왼쪽에 있는 수에서의 함수값과 x만큼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잖아요. x는 3이라는 지점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함수값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함수값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x는 3에 대하여 그래프가 대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준 조건이 x가 1 이상 3 이하일 확률이랑 5 이상 6 이하일 확률 사이에 2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요거를 구간을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5 이상 6 이하, 5가 이쯤 있다 합시다. 5 이상 6 이하를 취할 확률을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 그래프가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기에 뭐 어떻게 그려진 그 함수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아래 넓이는요. 0 이상 몇 이하 요 영역 넓이랑 같을까요? 그죠? 이 구간 길이 1이었잖아요. 3에서 2 떨어진 수, 3에서 3 떨어진 수였어. 그래서 3에서 왼쪽으로 2 떨어진 수, 3에서 왼쪽으로 3 떨어진 수 이렇게 대응시켜서 0 이상 1 이하일 확률 이거랑 같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요. 다음 x가 1 이상 3 이하일 확률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1 이상 3 이하일 확률 요 구간의 값을 취할 확률이에요. 요 구간의 값을 취할 확률이 아까 기록했던 그 P라는 확률 그것의 몇 배래요? 2배라고 했어. 아, 여기 확률이 2P구나. 맞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가 P였다는 거, 확률 P였다는 걸 함께 고려를 해봅시다. X가 0 이상 3 이하일 확률은 몇일까요? x는 3에 대해서 함수 그래프가 대칭이라고 했어요. 0 이상 3 이하일 확률이랑 3 이상 6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을 겁니다. 근데 0 이상 6 이하일 확률이 전사건의 확률 1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값을 취할 확률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게 2분의 1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까 보았던 이 P와 이 P의 합이 그래서 3P가 2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결국 P값은 6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해야 하는 걸 다시 봤거든요. 구해야 하는 거는 x가 1 이상 5 이하일 확률이에요. 1 이상 5 이하일 확률. 그러면 어때요? 1 이상 3 이하일 확률에다가 3 이상 5 이하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 둘은 어때요? 같은 값이죠. 이거 2P였고 여기도 2P 확률을 가질 겁니다. 따라서 4P. P가 6분의 1이므로 6분의 4, 3분의 2를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